제 화면을 녹화하는 거라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네이버에다가 죄송해요. 자, 네이버의 화면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친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이렇게 쳐보면 포토스케이프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번 시간에 설치하신 분들도 그냥 한 번만 확인해 보죠. 자, 이 위쪽에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3.7 다운로드 두 개 나왔죠? 이 중에 위에 걸로 그냥 누를게요. 클릭. 그럼 조금 기다려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나오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 그러고 보시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얘가 이제 받아질 겁니다.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셋업을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 뒤에가 .exe죠. exe는 실행 파일을 말해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설치 절차 얼마 안 걸리니까 금방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좀 기다리면 포토스케이프가 다 깔려요. 자, 안 깔려 있으신 분은 얼른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다 깔려 있으신 분은 설명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포토스케이프에 네, 저는 지금 들어갔고. 여기서 아까 지금 제가 갔다 나왔거든요. 포토스케이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신 건가요?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에서 들어가도 되죠. 예. 검색창에다 포토스케이프 치신 거예요? 예, 아까 찾아 들어갔는데 네, 포토스케이프. 그래서 들어가서 무료 다운로드 하시고 네. 첫 번째 다운로드 네. 링크 다운로드 나오는 거 조금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밑에 받아지죠? 네. 설정은 바로 밑에 받아지고 EXE 여기 눌러주시고요. 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 누르시고요. 그리고 조금 설치. 자, 또 혹시 안 되신 분 있어요? 네, 그 다음 마침. 여기도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도 마침 누를게요. 마침을 누르면은 포토스케이프가 열릴 거예요. 포토스케이프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 매번 이렇게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는 바로 안 보이는데 자, 여기다가 모든 프로그램 가보면 포토스케이프라고 있어요. 여기 얘가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제가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을 꺼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어딘가 있었나 보네. 여기 있었네요. 그죠? 자, 요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돼 있으면 얘만 더블 클릭해서 열면 돼요. 자, 메뉴 중에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짝 봤던 게 사진 편집인데요. 살짝 봤던 안 봤던 전 처음부터 설명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 편집 들어가 주세요. 자, 사진 편집 메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각각 그 윈도우 탐색 창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받았던 그 폴더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받았다 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시고요. 아니면은 받았는데 자동으로 받아졌다.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한일 13에 다운로드, 여기 안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이 포토스케이프라는 이 공유 사진이 네. 어떤 거예요?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사진을 편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토샵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 가볍게 편집할 프로그램이고요. 아, 그럼 저도 가끔 써요. 어떤 사진을 다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자, 사진을 이렇게 폴더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 보여져요. 여기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그 사진이 화면에서 보일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고른 사진이 베이비라고 시작하는 이 JPG 파일이었나 봐요. JPG는 사진 파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진의 사이즈는 1920에 1428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이즈 용량도 보이네요. 586.3KB래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제 화면의 31%로 축소가 된 화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저번 시간에 이 기본 툴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툴을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이 기본에는 액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액자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었죠. 여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액자들이 있고 내가 만약 적용하고 싶은 액자가 있다면 해당 액자를 살짝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캘리그래피로 넣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죠. 액자 중에 여러 가지 액자 중에 마음에 드는 액자가 있다면 이쪽에 별표 있죠. 요거는 즐겨찾기입니다. 그래서 액자를 내가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액자가 없는 게 좋겠다면 액자 없음에서 빼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자, 액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액자 위쪽에 보시면 무슨 바 같은 게 보이죠?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노트를 고르면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을 좀 크게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바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정했는데 얘보다 그 전이 나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 Z. 취소, 재실행도 있죠? 그래서 취소나 재실행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자, 원본 사진은 제일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는 게 원본 사진. 자, 액자 부분 설명했고요. 이제 둥근 사진 설명할게요. 요건 사진을 가장자리를 둥글게 굴리는 거예요. 여기 굴려진 거 보이죠? 자, 배경 색상은 이 굴려진 이 끝에 색깔을 뭘로 줄 건지 그거고요. 둥글기 픽셀은 내가 주고 싶은 둥글기를 주시면 됩니다. 좀 덜 둥글릴 거면 적게 주면 되고 더 많이 둥글릴 거면 더 많이 주면 되겠죠? 여백은 저는 모든 여백 동일하게 지정했다 보니까 이 바깥의 여백이 지금 동일하게 14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테두리 선은 지금 안 줬는데 테두리 선을 주면은 요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취소. 자, 둥근 사진 설명했으니까 이제 여백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백은 뭐냐면 사진은 그대로 두고 사진의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배경 색깔과 여백의 크기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여백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아래쪽을 많이 띄워서 아래쪽에 폴라로이드처럼 만들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취소를 누를게요. 자, 세 번째 테두리 선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선은 뭐냐면은 이번에 사진 안쪽에다 이렇게 테두리 선을 만드는 거예요. 색상은 어떤 색깔로 할지,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두께는 어느 정도 두께로 할지, 그 다음 요 안에 요 안쪽 여백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할지, 냅두게 할지, 그리고 둥글기라는 건 이 테두리의 가장자리를 좀 둥글릴지 말지, 그리고 종류 같은 경우도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조절할 수가 있고 투명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투명도로 연하게 테두리를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노트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취소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메뉴, 5가지 메뉴를 설명을 해볼게요. 다 흑백 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거는 세피아를 말합니다. 왜 흑백이더라도 약간은 갈색 톤이 나면은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때 세피아 톤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반디쿠트라고 하는데 약간은 북방색 계열, 카키색 계열의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요 무채색이에요. 채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256단계의 회색들로 이루어져 있는 색깔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앤 화이트, 진짜 흰색하고 까만색만 두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깔이 있을 때 이 색깔을 반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별로 쓸 일 없겠죠? 자, 이번엔 요 밑에 있는 이 메뉴들 설명드릴게요. 5가지 버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픽셀을 뒤틀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약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픽셀을 뒤틀어 줄 수 있는 용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툴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얘는 반시계 방향 회전, 얘는 시계 방향 회전. 요거는 좌우를 대칭시킬 때. 그다음 얘는 상하를 바꿀 때. 그래서 우리가 사진은요, 똑같은 사진을 쓰게 되면 유사 이미지로 걸린다고 했잖아요. 유사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원본하고 똑같은 복사본 이미지를 유사 이미지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 검색에서 뜨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사진의 일부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약간 회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좌우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픽셀을 뒤틀면 유사 이미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가끔 쓰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 요거는 요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픽셀이라든지 비율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떤 축으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 색상도 눌러서 밝기 정도는 어느 정도 줄지, 진하게나 밝기와 같은 어떤 속성을 조절해서 색상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옆에 세모를 누르면 그것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보정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레벨 값을 자동으로 맞춰준다든지, 선명하게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선명하게를 내가 반지름과 강도를 줘서 어느 정도 선명하게 할지 이런 거를 맞출 수도 있죠. 물론 이런 보정 같은 경우는 포토스케이프보단 나중에 이제 포토샵 같은 걸 좀 배워두시면 더 이쁘게 잘 보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예시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 느낌. 다양한 필름 느낌들이 있고요. 필터도 다양합니다. 뽀샤시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역광 보정이라 해서 우리가 사진이 얼굴이 어둡게 나온 부분에 역광 보정도 가능하죠. 자, 저번 시간에 기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없으면 개체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의 작은 화면으로 축을 줄이고 싶다든지, 네이버 블로그에 큰 이미지 창을 줄이고 싶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보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 있고 2단형 레이아웃이 있고 3단형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그럼 3단형에 맞게 줄이겠다면 이런 부분을 작게 맞추시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은 일반적으로는 1단형 레이아웃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만 이런 사이즈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른 거 질문 있으셨나요? 선생님, 네. 이건 어떻게 잘한 건가요?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거 없어요. 예, 그쵸. 예. 아까 본 건 아까 뭐였어요? 보면 개체 말고 자르기. 아직 기본밖에 설명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본 안에서 지금 질문 받고 있고요. 아, 현재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필름 느낌은 뭐예요? 필름 느낌은 필름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에도 네. 약간 뭐 세피아톤, 몬톤 해가지고 가끔 필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을 준다 해요. 아, 그래서 필름을 주지 않았을 때랑 줬을 때 약간 색깔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네.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면 네. 여기서 내가 필름 느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필름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네. 그 느낌으로 보정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이 색깔 이거. 여기서 예. 왜 그랬지? 새 거라서. 원래 새 거면 거래 방식도가 있어요. 그죠? 새 거인 티를 냈네. 죄송해요. 얘가 왜 없나 했더니 거기 껴졌구나. 네, 책 주문하면은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체로 갈게요. 개체. 자, 이번에는 저는 요 6개를 좀 설명할 건데, 일단 요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있는 건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 안에다가 다른 사진을 넣고 싶을 때
사진을 들어가서 원하시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이 안에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눌렀고 사진을 들어갔죠? 원하는 사진은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사진을 가져옵니다. 요 창은 뭐냐면 투명도를 조절해서 흐리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조절하는 창이기는 한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닫을게요. 요 가장자리 보면은 요 네모난 박스들 보이죠? 얘네가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늘리고 싶으면 여기 박스에서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늘리면 되고요. 줄이고 싶으면 반대로 줄이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죠? 요건 추가. 똑같은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 옆에 보면 X 있죠? 얘는 삭제. 그리고 요거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굴려져 있는 애가 회전. 그래서 이미지 안에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올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자, 그림 한 개 불러와 보시고요. 잘 되셨으면은 이번엔 요 두 번째 아이콘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콘은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요소들을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얼굴, 분장, 하트 등의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방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태그 png 파일 하나 골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메모지를 붙일 수가 있고요. 좀 이런 데다 붙일까요? 좀 크게. 자, 그 다음 다시 아이콘 눌러서 나는 앞정으로 찝겠다. 앞정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 글씨를 적겠다. 아직 안 배웠긴 한데 이 T자가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에다가 포토스케이프 연습이라고 적고 여기는 글씨체. 그 다음 여기가 글씨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진하게 할지 기울일지 밑줄을 그을지. 요거 세로 쓰기 하면 세로로 적히기도 하고요. 외곽선은 요 글씨의 테두리인데 테두리는 지금 안 줄 거니까 체크를 풀어볼까요? 그러고 이렇게 만약에 다 적었으면 확인 누르고 얘를 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서 나오기도 해요. 플러스 눌러서 확장해서 넣는데 얘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더블 클릭할 때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뒤에 있는 메모지가 선택이 될 테니 얘를 수정할 때는 선택하시고 하단에 보면 요거 리라고 적혀 있는 연필 있어요. 여길 눌러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해서 리 눌러서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놓을 수도 있고 크기를 좀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글을 적으실 때 잘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말풍선 해볼게요. 이 말풍선은요, 누르면 이렇게 말풍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풍선에 반론이라고 적혀 있는 대신에 안녕 이렇게 적으면 안녕이라는 글씨가 적히죠. 일단 글씨 모양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도 글씨 크기, 글씨 색깔 바꿀 수가 있고요. 말풍선 모양 또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투명도로 연하게 말풍선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 말풍선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확인해서 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지죠. 타입 툴 아까 얘기했는데 타입 툴 같은 경우는 글씨, 외곽선, 그림자도 넣을 수 있어요. 외곽선을 내가 흰색으로 놓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테두리가 있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림자를 넣으면 그림자까지 살짝 들어간 어떤 글씨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요거 리치 에디터는 글씨를 적을 때
일반적인 이 글자 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일부분의 색깔을 바꾸겠다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타이틀에다가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바뀌어요. 근데 리치 에디터는 이게 두 개가 내가 따로 색깔을 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단점이 있다면 얘를 아까 전처럼 뭐 테두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리치 에디터를 안 쓰고요.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활용한다면 타이틀이라는 글자만 냅두고 얘는 빨간색,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리 눌러서 여기다가 색깔은 까만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심볼까지 설명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심볼은 이런 기호예요. 근데 쓰신다라고 하면 쓰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6개 메뉴들 설명드렸는데 6개 메뉴들 한 번씩 보시면서 마음에 뭐 내가 잘 모르겠는 메뉴들은 질문 주세요. 네. 지금 기본 이렇게 6개잖아요. 선생님. 네. 뭐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다른 메뉴들 선택하셨어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메뉴. 네? 선생님 어디 하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개만 설명했는데 네. 지금 도형만 잔뜩 그려놓은 상태세요. 도형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라서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결론은 말풍선 만드는 거고, 그죠? 아까 그 숫자 집어넣는 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글씨 적는 거요. 네. 요거는 이제 말풍선 안에 글씨를 적을 때 들어가는 거고, 저는 타입 툴로 글씨를 적었다는 거죠. 여기다 내용 적고 확인하는 식으로. 또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이 포토스케이프에서도 나중에 그 네. 개체 안 개체 돼요. 안에 글을 있거든요. 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요거는 이게 그냥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개체로 뭐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옮긴다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그건 이제 포토샵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지르면요. 네. 사진마다 자기 이름이 이렇게 써있는 그 네, 네. 그걸 이렇게 거기 말고 일괄 편집에서 배울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쓸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선생님 제가 어떤 게 지금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한 걸 가지고 연습하신 거죠? 네, 이거 그쵸 아까 또 뭐하는 거였었죠? 글자 바꾸는 것도 했고 네. 여기는 스티커도 넣어보는 거 했고 뭐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으면은 스티커를 골라서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는 스티커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맘대로죠. 꾸미는 거는 제가 특별히 얘기 지시 안 했어요. 네. 크기 조절을 한다든지 여기 네. 플러스는 추가, 네. 그죠? 네. 여기 X는 삭제, 네. 그 다음에 얘를 찍었을 때 여기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말풍선. 걔는 리치 에디터라해서 글씨를 우리가 네. 색깔이라든지 여러 개를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건강제가 안 좋아요? 감기가 돼서. 또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딱 적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오케이. 이거 적었는데 이거 크기를 늘려야죠. 네. 글씨 엄청 조그맣게 적혀졌네요. 네. 여기서 이게 10픽셀인데 그 사진 자체가 엄청 커서 그래요. 좀 많이 뭐 이런 말을 들으셨대.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로 질문 없다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만큼 설명합니다. 네, 이만큼의 이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 자, 여기서 요거는요,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 내가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옆에 빨간색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에 대한 모양, 그리고 선의 굵기, 선의 투명도 정도
조절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리는 메뉴예요. 물론 똑바로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수직이나 수평선과 같이 똑바른 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직선을 설명할게요. 이 직선의 경우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 처음 선과 끝선의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시작점이고 오른쪽이 끝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시작점은 표시가 없고 끝점에 화살표가 달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색깔은 만약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직선 설명했고 이번엔 사각형 설명할게요. 자, 사각형은 여기도 있고 그 밑에도 있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 얘는 테두리 사각형, 얘는 안에가 색깔이 채워진 사각형. 그래서 이 테두리 사각형을 이렇게 쳐보면 사각형이 쳐집니다. 이때 사각형의 색깔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굵기, 내가 원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 가능해요. 자, 얘는 둥근 사각형. 여기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때 가해가 둥글려지는 거예요. 이 둥글기 정도를 어느 정도를 줬느냐에 따라서 굴려지는 정도는 다르겠죠? 자, 얘는 원형 사각형. 만약 사각형이나 원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정원이나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다각형인데 다각형은 몇 각으로 할지 각을 설정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팔각형으로 할 거다 라고 그리면 이렇게 팔각형이 그려지기도 하죠. 그 다음 요 옆에는 별 모양. 얘도 몇 각으로 별을 그릴 거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르고 그리면은 이렇게 해당 그 각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자, 얘는 면사각형. 예, 면이 이렇게 채워지는 사각형이고 얘는 둥근 사각형인데 면이 채워지는 둥근 사각형인 거예요. 둥글기를 몇을 줬느냐에 따라서 많이 굴려졌느냐 적게 굴려졌느냐가 차이가 날 거고 얘는 원. 그 다음 얘는 다각형. 제가 다각형을 사각형을 골라서 그런데 구각형 하면 각이 여러 각이 나오죠. 그 다음 얘는 별. 원하는 별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만큼에 대해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개체들을 한번 선택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또 받을게요. 나는 잘 그렸어요. 보면 잘 그렸을 때 있어요. 맞나요? 맞다 안 맞다가 없어요. 지금은 마음에 들게 그려졌으면 된 거예요. 자, 또 안 되신 분 까지 이번엔 다 테두리를 주고 그리셨네요. 맞죠? 됐어요. 만약에 테두리를 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려졌다면 질문을 받으려고 아까 여쭤봤어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다른 것도 보면 이렇게 네. 그림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제가 포토샵을 알고 제가 잘 다루는데도 몇몇 가지 기능은 포토샵까지 가기가 좀 번거로워서 여기서 저렇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간편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무료라서 더 좋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그린 요 사각형들 그리고 선 그리고 여기 글씨 얘네들을 다 개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글을 잘못 적은 거, 여기 예를 들어 사각형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을 선택해서 옮기거나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가 있어요. 얘가 개체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 내가 만약 필요 없는 내가 필요 없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제거하겠다 하면은 뭐 딜리트 이런 식으로 쉽게 제거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거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어요. 얘가 지금 제가 어떤 하나의 도형을 선택을 했는데 이 도형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수정하고 싶을 때는 아까 글씨 수정했듯이 리 누르시면 돼요. 요거 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속성 고치기가 뜹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색깔이 싫고 난 이런 색깔이 좋아.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는 것도 돼요. 개체에서요? 예, 여기 얘 선택해서 해당 개체를 찍고 그 다음에 그 개체가 선택되면 리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자, 제가 아까 별을 그렸거든요. 요거 별 같진 않지만 이 그린 게 있고 그 다음 얘를 아마 그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그렸다 보니까 얘가 얘를 가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얘를 얘보다 앞으로 또는 뒤로 옮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 별을 얘보다 앞으로 옮긴다면 별이라는 개체를 제가 선택을 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가 있고 뒤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를 누르면 지금 깔려있는 애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별을 난 뒤로 보내겠다 그러면 뒤로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볼 수 있죠. 개체 간의 이런 순서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포토스케이프라는데요.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제가 선 개체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선택이 안 되네요. 그거는 개체 혹시 접착을 하셨나요? 개체 접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눌러버렸다 그러면은 얘네가 하나의 그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수정이 안 됩니다. 네. 포토스케이프라는 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것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편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에다 글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살짝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죠. 어디에 있는 사진이요? 뭐 지금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했겠지만 네.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 컴퓨터로 옮겨놓고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 배워요 이제? 해야죠. 아직 거기까지 안 뭐가 나갔지만 문제요? 안 뜨는 거요? 이미 개체 접착을 하신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안 뜨는 거고 훈련만 취소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풀 수가 있죠. 안 되시는 분 질문 받을게요. 풀어도 안 나. 이제 선택이 돼요. 선택을 자, 이번엔 제가 개체 접착을 해버리면 얘네가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붙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개체 접착을 누르면 이제 얘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뭐 색깔을 바꾸거나 뜯어서 옮기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는데 질문 없으시다면 이번엔 자르기로 가겠습니다. 자, 자르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진을 다 이용할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활용을 하실 때 자르기를 쓰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르기는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영역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치면은 그대로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자르기보다 원하는 어떤 영역대로 자를 때가 많죠. 그래서 자르기 비율 크기를 지정해서 자르거나 1대1로 자르거나 아니면 뭐 여권 사진 비율로 자르거나 내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서 자르면은 딱 그 사이즈로 해서 잘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건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이용할 때도 많고요. 아니면 보통 블로그에다 올릴 때는 또 1대1로 대표 사진을 자르거든요. 그럴 때 1대1로 잘라서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1대1로 자를 때 조금 이쁘게 보이게 하려면 원형 자르기까지 하면 원형으로 이쁘게 잘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원형 자르기로 해서 1대1 자르기로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영역만 잡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가해가 동그랗게 1대1로 잘려요. 지금 화면이 1대1처럼 안 보일 건데 그거는 제 화면이 와이드형이다 보니까 와이드형으로 지금 해놓게 되면은 화면이 너무 좀 작아 보여서 일부러 맞춰놓은 거거든요. 원래가 이렇게 보여요. 좀 너무 좁아서 제가 이렇게 좀 늘려서 보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요. 얘는. 원형으로 잘 잘린 상태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프로젝터 좀 바꿔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자, 이번엔 도구 메뉴입니다. 이 도구 쪽은 사실 제가 별로 건드릴 일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있는 메뉴니까 궁금하실 테니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빨간 눈 보정 같은 경우는 빨간 눈을 보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미지를 조금 가져와서 연습을 해보죠. 제가 많이 쓰는 게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저 그거 찾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화면 정리 안 해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빨간 눈이 있어요. 그럼 빨간 눈 보정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는 거긴 합니다. 보정은 되는데 포토샵처럼 이쁘게 보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티가 좀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안 써요. 자, 점 잡티 제거. 이것도 점이나 잡티를 제거하는 기능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점 잡티를 제거하겠다. 제거가 되긴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흠집은 남아요. 그래서 가볍게는 포토샵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점이 옅어지는 정도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점점 옅어지고는 있죠? 예, 없어지긴 했어요. 그죠? 저기 있는 게 있는데. 예, 일부러 없앴어요. 지금은 연습 때문에. 자, 이건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내가 이렇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수, 아이고, 다른 걸로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 기능은 좀 쓰겠다. 그쵸? 흐트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가릴 때 이런 식으로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하필 제가 글씨 있는 게 없긴 한데 예를 들어 여기서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이 뒤에 부분을 흐트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흐트려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정보 가리실 때 그런 때는 간혹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페인트 브러쉬는 브러쉬 색깔을 고르고요. 그 다음 브러쉬 사이즈를 골라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툴이에요. 자, 복제 도장 툴.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귀걸이를 내가 찍고 여기다 복제하겠다면 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쁘게 복제가 된다기보다 좀 조잡하게 복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별로 안 써요. 효과 브러쉬, 요 안에도 효과 브러쉬들이 있는데요. 뭐 크리스탈 효과를 주겠다. 그럼 이렇게 어떤 그 생면 유리 그런 느낌이 나게 효과를 주는 브러쉬가 있긴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 번씩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특별히 궁금한 게 없다 하면은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일괄 편집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연습해 보실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이 사진 보고 제가 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네, 모자이크 효과 잘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는 질문 있으셨어요? 아니, 음영 반전? 그거 이제 반전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저거요? 저거는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로 있어요. 바탕화면에 아마 있을 건데 누군가가 아마 없애실 수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연습할 폴더 안에 내용이기는 해요. 여기 안입니다. 실전 포토샵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개체를 아예 입혀줘야지 같이 이거 만약에 했었으면 같이 되는 거죠. 지금은 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개체 아예 접착을 해야지 이걸 지워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걔는 개체이기 때문에. 자, 요 기능들을 조금 보았고요. 이번엔 옆에 일괄 편집으로 가볼게요. 자, 일괄 편집은 무엇이냐?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진에다가 워터마크를 넣거나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진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일괄 편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사진 목록에서 사진을 끌어다 놓으면 사진이 추가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1번부터 끝번까지 뭐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은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연속된 사진 선택하는 것들 아시죠?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클릭하시고 끝번째 사진은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 연속된 사진이 선택이 되고 끌어다가 넣으면은 여기 목록이 쭉 생기죠. 자, 여기서는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가 있는데요. 액자는 없애고 싶고
나는 사이즈를 몇으로 하고 싶으냐면 가로는 600, 세로는 600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대1 사진을 만들고 싶어. 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세로 뭐 여백 둥글기를 설정할 거다 말 거다 요거까지도 지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필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요. 주로 저는 개체 쪽을 좋아하는데 사진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로고를 집어넣을 때 활용할 수 있죠. 아니면 저는 글로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블로그 SNS 소셜 마케팅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리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고 투명도 준 거예요. 저는 또렷하게 해놓으면 배기 싫으니까 10개 살짝만 깔리게 해서 아까 흰색으로 줬으니까 저는 이번에 회색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박아 놓겠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모든 사진이 600에 600 사이즈에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는 그런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진에 내가 똑같은 워터마크를 찍겠다라고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이거는 글로 하지 않고 사진으로 해도 돼요. 네, 지금 저는 사진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거라서 그냥 했는데 만약에 사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로고를 집어넣어 볼까요? 사실은 요거 만들 때 로고가 배경이 없이 만들었으면 더 이뻤을 건데 저는 배경 있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요거 사진을 집어넣은 거죠. 그쵸? 이렇게도 가능해요. 리 눌러서 투명도를 좀 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겠다. 여기 뭐 요 하단에다 넣겠다. 이렇게 저장하면 이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내가 똑같이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괄 편집이에요. 한번 제가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장할 때 모든 사진 저장을 해서 어디다 저장할지를 고르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는 폴더로 놓고 싶어요. 또는 여기서 설정해서 바꿔도 되고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라고 제가 이름 줘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잠깐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저장해 볼게요. 변환 완료됐을 거고 제가 워터마크라고 이름 준 어디로 갔지? 여기 있다. 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사이즈가 맞춰졌고 로고가 찍혀 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괄 편집이에요. 기능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한 2분 있다가 페이지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보면요 선생님 네. 브러쉬 값이 다 됐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지금은 뭐 어떤 모양도 딱 만들어라 이런 게 없이 연습이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것도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아직 사진을 옮기는 걸 안 배웠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여튼 지금 들어간 건 일괄 편집 보고 있었고 네. 일괄 편집에서 사진을 일괄 편집으로 해서 네. 여러 개를 넣은 거죠. 음. 그러면 모든 사진에 뭐 액자를 놓거나 네. 아니면 긴축이나 사이즈를 딱 맞춰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필터 효과를 똑같이 준다든지 네. 개체를 예를 들어서 뭐 글을 똑같이 적는다든지 똑같이 이렇게 글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를 모든 사진 저장해서 똑같이 이렇게 글씨가 적혀있는 사진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원본 사이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제 400으로 원본 사이즈 상태에서 400에 400이라는 거는 맞지 않고요. 원본 사이즈 자체가 여기 있는 게 더 커요. 네. 그럼 나는 만약에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본 사이즈는 400에 400만큼 잘려서 나오겠죠. 자르기를 해야지 이게 안전. 그렇죠. 원본 사이즈라는 거는 네. 원본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네. 조절이 안 되죠. 자, 또 질문 받습니다. 네, 딱히 질문이 없는 걸로.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페이지 설명 드릴 거예요. 페이지는 뭐냐면 내가 이런 틀이 있어요. 이 틀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즈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966에 300픽셀로 줘볼게요. 그럼 여기를 966. 그 다음 여기는 높이를 300.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화면에서 빠져나가서 보일 텐데 미리 보기를 확대해서 축소해서 보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확대 축소로 줄이거나 늘려서도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여백이나 둥글기를 며칠 줄지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배경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 이렇게 골랐다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그림을 집어넣고자 한다. 그러면 그림이 있는 폴더로 가서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크기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놓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사진 편집하러 가게 하면은 이걸 다시 우리가 사진 편집 창으로 불러와서 여기다가 글씨를 적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테두리 좀 줄까요? 글씨니까. 이런 식으로요. 글씨가 회색은 싫고 흰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자를 줄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본인 맘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장하면은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이렇게. 아까 제작한 게 바탕화면에 넣었는데 아까 저장을 바탕화면에 하지 않았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를 약간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만들 때, 그럴 때 이런 페이지를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사진 이렇게 넣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진을 바꾸려면 그 다른 사진으로 끌어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클릭하면은 바로 사진을 딴 사진으로 바꿔서 넣게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진의 틀을 내가 움직이겠다, 그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좁히고 싶어, 넓히고 싶어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볍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어붙이기 할게요. 지금 52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페이지까지 일단 연습해 보시고 쉬는 시간 조금 갖고요. 이따가 3시 무렵에 이어붙이기랑 GIF 애니메이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거요, 선생님? 이어붙이기 하고 있어요. 네, 이어붙이기를 연습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이어붙이기는 해서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붙여진다. 요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선택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밑으로 이어 붙여지는 거고, 그죠?
옆으로는 옆으로 쭉 이어 붙여지는 거고, 물론 여기서 크기를 정해서 내가 기준 크기를 몇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 사이즈로 맞춰져서 이어 붙이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바둑판 형식으로 했을 때 칸수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한 사진을 만약에 나는 400에 400으로 놓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나오죠. 여기서 만약 내가 여기다 편집하겠다. 편집하러 가기 가서 글씨를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전처럼 이런 번호 모양들을 선택을 해서 예쁘게 어떤 순서 같은 걸 표시하는 포스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고 저장하면 이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그게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GIF 애니메이션 갈 거예요. 1분 정도 더 제가 질문 받고 GIF 애니메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어붙이기 해서 선생님 네. 간격이라든가 외부 여백을 줄 때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일단 여백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간격이나 여백을 무더하게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면적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면적이 정해져도 있지만은 본인이 설정할 수도 있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기존 크기를 지정해서 네. 사진 하나당 300이 들어가게 하겠다. 네. 그 높이는 300에 300으로 하겠다. 그럼 300에 300으로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이윤화도 할 수 있어요, 사진이요? 이마요? 네. 홀로 그대로 뽑으면 인화가 되긴 하겠죠? 아, 선생님, 네. 포토스테이프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문구를 썼을 때 문구 자체를 좀 희게 하거나 뭐 앞을 크게 하고 이렇게 그런 줄이거나 기능은 그런 없어요. 기능은 없어요. 네. 그건 이제 포토샵 관리해야 돼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뭐 아직 딱히 질문 없다면 이번에는 GIF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IF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넣었던 워터마크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걸 이용해 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요. 표시 시간을 변경을 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00이 1초니까 나는 만약 뭐 20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0.2초 만에 바뀌겠죠? 그리고 전환 효과 또한 바꿀 수 있어요. 위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든지, 아니면 캔버스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난 300에 300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표시 시간은요, 다 설정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위쪽에는 프레임이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표시 시간을 내가 만약에 얘는 뭐 50을 두겠다. 그렇게 해두면 얘는 50초, 나머지는 얘는 0.5초, 얘는 뭐 0.2초 막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표시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전환 효과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는 것도 돼요. 그럼 뭔가 조금 화려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러고 저장하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는 짤방 사진, 즉 GIF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애니메이션이 되면요, 해상도는 조금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GIF는 256컬러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조금
예, 원래 사진보다 안 이뻐지긴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연습해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진을 편집하는 포토스케이프의 전체예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 네, 선생님 여기서 보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눌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을 여기다 넣어야죠.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고 넣는 거는 끌고 와서 넣으시면 돼요. 화면이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지금 1초 보였다가 두 번째 장면이 1초 보였다가 그 다음 장면이 보이겠죠? 사진의 시간이라든지 효과도 변경해 보시고요.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 그건 제가 만든 코드로 하나요? 네, 이거는 네, 아무거나 드시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네, 다들 문제 없이 잘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재밌는 걸 한번 연습해볼까 하는데 이거 창은 좀 다시 닫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면 네이버 로고, 네이버 검색창 같은 걸 하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일부러 창을 다 닫았어요. 잠깐만요. 자, 포토스케이프를 잠깐 열어올게요. 포토스케이프를 열었을 때 사진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메뉴로 가서 사진의 사이즈를 설정을 할까 하는데요. 메뉴에서 새 사진 만들기를 하면 사진의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가로는 966, 세로를 만약에 300을 주면은 966에 300픽셀짜리, 색상은 흰색으로 했을 때 흰색의 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어렵진 않죠? 여기다가 내가 만약 사진을 가져오겠다 하면은 개체에서 사진을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 저는 로고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진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로고를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정도로 설정을 해서 두고 싶은 곳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는 블로그 SNS 마케팅 실무라고 저는 적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글씨 적는 거니까 T자 글을 누르면 되겠죠? 아까 적어놓은 글씨가 있어서 지금이 11회차라서 제가 그냥 11회차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어요. 물론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얘네들이 아니라 검색창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타입 툴로 다시 네이버라고 적고, 이 네이버의 색깔은 보통 파란 색깔 쓰죠? 녹색? 외곽선은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넣을게요. 뭐 더 이쁘게 하려면 네이버 로고도 이런 식으로 하나 따가지고 사진으로 넣으면 더 예뻤을 건데 저는 그냥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사각형을 칠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조금 두꺼우니까 좀 얇게 해서 칠게요. 그 다음에 검색바 버튼이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또 사각형을 만들고, 이 면사각형에는 검색이라고 글씨를 적어 보려고요. 글씨 색깔은 흰색이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를 적으면
네이버 검색 버튼 같은 느낌도 나죠, 이제. 자, 요렇게를 적어봤어요. 자, 요 정도는 쉽죠? 이 로고 없으신 분들 당황하실까봐 저 이거 지울게요. 요 정도는 쉽죠? 뭐 꼭 테두리를 저렇게 줘야 된다 이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평가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제가 아직은 설명하고 싶은 거 다 설명을 안 했고, 여기까지 다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걸 얘기할까? 아까 치니까 갑자기 또 포토북이 또 사라져가지고 포토가 사라졌구나. 예, 포토북이 또 포토샵은 들어가지 않았고 포토스케이프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또 해보니까 또 갑자기 또 창이 닫혀가지고 사진 편집에서 네, 메뉴에 새 사진 만들기. 예, 지금 저는 966에 300픽셀을 줬어요. 네, 색깔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색으로 했죠. 네, 그 다음에 네. 글씨 적은 거니까 개체에다 글씨 적었겠네요. 그리고 네. 요거 이제 바꿔주시고 어떻게 적기 쉬운 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 저 네이버 검색창 같은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래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네이버라고 글씨를 적고 여기다가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눌러가지고 적어야죠. 네이버. 네, 그거 할래요? 네, 네이버는 보통 녹색 이용하니까 네, 테두리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잖아요. 아까 저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사각형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여기 있잖아요. 아, 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 다운받은 게 아니라. 색깔이 아니 다운은 안 받았어요. 색깔이 이름이 아니라 네, 이 색깔로 했을 거고 선글이 너무 두꺼우니까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고 이렇게 그리면은 공색과 같이 보이죠. 네, 그 다음 옆에다가는 또 이번에 버튼 같은 면이 나와야 되니까 네. 사각형을 면사각형으로 그린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이라고 적을 거니까 네. 타이틀로 검색이라고 적어서 이 검색이란 글씨는 띄어쓰기 하신 뒤에 하지 말고요. 네, 색깔 흰색으로 해서 넣은 거예요. 네.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 저 몰랐어요. 할만하죠? 예, 자, 여기 검색바까지 다 만드셨나요? 여기까지 연습하셨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기다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적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입 2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한이라고만 적을 거예요. 글씨 색깔은 까만색으로 해서 글씨체는 그냥 마음에 드는 글씨체 고르시면 돼요. 저는 경고딕 할게요. 글씨가 조금 크니까 좀 줄여야겠다.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저는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폴더 한 개만 만들게요. 새 폴더를 눌러서 any라고 이름을 제가 줄 거고요. 여기 파일 이름은 1이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 거다 이거죠. 그 다음 이거 한이라는 글씨를 다시 리를 눌러서 이 뒤에다 2를 더 붙여요. 저장, 저장, 다른 이름 저장, 2번 저장. 또 얘를 수정을 해서 뒤에다 컴이라고 적고요. 확인, 저장, 다른 저장, 얘는 3번. 또 얘를 똑같아요. Q라고 뒤에다가 더 적고 확인, 저장, 다른 저장, 4번. 또 얘를 리 눌러서 이번엔 터 적고요. 확인, 저장, 다른 저장, 5번 적고요.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리 눌러서 학이라고 적고요. 확인, 저장, 다른 저장, 6번 적고요.
그 다음 원자 하나 남았네요. 그쵸? 리 눌러서 원 적고요. 확인, 저장, 다름 저장, 이건 7번 적고 확인, 저장 됐어요. 자, 왜 7번을 거쳤느냐? 이 글씨가 한자 한자씩 적히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러 갈 거예요. GIF 애니메이션. 아까 저는 N이라는 폴더로 저장을 해놓았고, 그래서 N이라는 폴더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집어넣으면은 캔버스 크기는 저는 원래 사이즈에 맞추도록 할게요.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어. 네. 혼자 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적히자마자 사라지는 거는 지금 0.2초로 돼 있어서 그런데 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진은 시간을 한 1초 다 있게 하겠다. 그러면 적히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저장하면은 이 움직이는 이미지가 완성. 포토스케이프 하다가요. 네. 화면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딴 데로 없어지는 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금 화면이 없어진 에이. 건가요? 이제 하다가 지금은 다시 들어왔는데 자꾸 이제 뭘 적거나 이렇게 만약에 네. 여기서 요 끝에 보면은 요 바 보여요? 네. 이쪽으로 가서 누르거나 아니면 이쪽에 마우스가 갔을 때는 화면이 숨겨졌겠죠? 아, 다시 누르면 나오긴 하고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밑에 여기 열려 있는 걸 열어보세요. 그 다음 요거 정도 만들어 보시고 잘 되신 분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또 뭘 하면 돼요? 뭐가 안 됐길래 뭘 하면 돼요? 잠시만요. 어떤 게 안 됐어요?